요즘은 하루가 너무 길어. 일도 그만뒀고 아이들도 다 컸고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멍하니 유튜브나 보다가 하루가 끝나는 것 같아. 뭐라도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재미가 없어 인생이. 이런 얘기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비슷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따뜻하고 유쾌한 처방전을 건네는 책이 있습니다. 이근우 교수님의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재미없다고 느끼는 삶을 조금씩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근우 교수님은 무려 88세까지 진료실을 지킨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활기차게 살고 계시죠. 교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나이 들어도 나는 재미있게 살 거다. 이 책은요, 화려한 성공담이나 대단한 삶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챙기고 어떻게든 재미를 찾아가는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내줍니다. 이근우 교수님은 말합니다. 나이 드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나이 든다는 건 인생의 또 다른 챕터이고 그 챕터도 충분히 즐겁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고 해요. 물론 체력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 대신 마음은 훨씬 유연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따뜻해진다고요. 젊을 때는 경쟁하고 올라가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나다운 속도로 나를 위한 시간을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든다는 건 더 이상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 시기라는 인식의 전환이에요. 누구의 기대도 성과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 얼마나 멋진가요? 책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자율과 균형이에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그게 진짜 재밌는 삶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해요. 책을 읽어도 좋고 동네 뒷산을 걸어도 좋고 가까운 시장에 나가서 장을 봐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주도하는 하루라는 거예요.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삶. 그리고 균형이라는 개념도 참 멋져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너무 게으르지도 않게 나에게 맞는 적당한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걷기, 1시간 책 읽기, 누군가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이런 작은 루틴들이 삶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교수님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능력과 동시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취미 모임, 교회, 동호회, 작은 봉사단체 같이 소속감이 있는 곳이 하나쯤은 있어야 해요. 사람은 결국 사람과 어울릴 때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매주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 근처 공원에서 만나는 걷기 동호회, 가까운 구청문화센터 강좌 같은 거요. 거창할 필요도 없고 돈 많이 들 것도 없어요. 그저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 이런 감정이야말로 중장년 이후의 삶에 꼭 필요한 정서적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근우 교수님은 노후에 있어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큰돈 들이지 않고도 매일매일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루에 한 곡씩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오늘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 써보기, 햇살 좋은 날에 잠깐 산책하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삶의 재미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사소한 것에 감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해요. 커피 한 잔의 향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우연히 들은 라디오의 좋은 노래, 이런 걸 느끼는 감수성이야말로 삶을 따뜻하게 바꿔주는 열쇠입니다.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요, 가볍게 살자는 메시지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볍다는 건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삶을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죠. 우리 모두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억울하거나 속상한 일도 생기겠죠. 그럴 때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면 돼요. 인생은 원래 그렇거든요.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조금 부족해도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토닥이며 살면 된다고 말이에요. 책을 읽고 나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이 들어서도 멋지게, 유쾌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건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들, 태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요. 이근우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를 조금 더 재밌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삶이 가볍고 유쾌해진다. 그리고 이 책은 마치 인생 선배가 옆에서 다정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의 나를 탓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나를 기대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삶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셨다면 이 책 한 권,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약속하자고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기로.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하루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 나이대가 되려면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바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첫 번째 영상입니다. 미숙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하지? 나는 다른 영상들처럼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 그렇게 10년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심했어요.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는 나답게 살아보려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